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연구소의 행운의 신입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국내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가지 아직 시작 출발점에 섰는데 여러가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고요. 또한 그 여당 대표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이라든지 금리 인상 그리고 유가 폭등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이 현재 상황에서 계속 대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건지 한번 사주 풀이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작년 9월경인가 8월경인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이준석 국민의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이 늪에 빠지는 신세가 된다. 제가 그때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전에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또 그때는 성상납 문제 이런 게 불거지기 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제대로 받쳐줘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 행태라든지 또 국민의힘 자체 국회의원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지켜보는 지지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예견을 했던 이준석이 만약에 대표로 계속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늪에 빠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입니다. 이준석 안철수의 국민의당 최고위원 최고 요청 기록. 이게 뭐냐면, 안철수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이루면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고위원이 2명 정도 추천을 하게 되었었나 봅니다. 그걸 또 이준석 대표가 좀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당이 됐으면 협치 차원에서 이제 한당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러한 문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태클을 걸면서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러한 상황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지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왜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 예견됐던 일들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 문제를, 결국은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정진석 부의장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젊은 사람이 너무 오만하게 비친다든지 아니면 구태에 찌든 정치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아니면 한당 또 여당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역량과 자질이 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딱 4가지 한자성어로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정치적인 견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 차원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사주에 관계된 건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가장 이렇게 쉽게 함축해서 표현하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안면몰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안면몰수라는 말은 어떤 일에 모른 채 하거나 뻔뻔하게 구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젊은 대표, 이 젊은 친구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뻔뻔합니다. 뻔뻔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피로도를 증가시키면서
안면 몰수,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했던 일이나 말에 대해서는 아주 뻔뻔하게 굴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또 남의 다른 사람, 또 자당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자기 반성은 안 하면서 굉장히 뻔뻔하게 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만방자하다. 이 오만방자 뜻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없이 건방지고 거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물론 젊은 나이에 아주 대단한 감투를 써서 지금 한 나라의 여당의 대표까지, 더군다나 국회의원 경험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건방지고 거만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심플하고 샤프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물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저는 전에부터 이런 걸 알고 있었고, 또 1년 전에 대표가 되자마자 늪에 빠지기 때문에 그 사주에 대해서 풀이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만 보면 아주 건방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인데 아나무인입니다. 이 아나무인은 교만하고 방자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비슷한 얘기죠. 오만방자하고. 그렇지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구제불능. 도저히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이 없이 이게 좀 불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면 쟤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고 이 사람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저는 1년 전에 나중에 미래 대통령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국민들이 잘못 판단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 있듯이 결국은 엄청난 사단과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불능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자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뭐 커다란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지자나 국민의힘 당원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당 지지자도 아니고 국민의당 당원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당원 어디에 가입한 적도 없고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건 단지 국가라든지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바라겠습니다. 사주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양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생이고요. 그리고 서울과학고등학교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하고 컴퓨터학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머리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다 잘되고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오른쪽 보면 1985년 3월 31일인데 이 생일이 이때 사람들은 거의 80년대나 90년대는 생일이 좀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한다고 보면 을축년 기묘월 기사일에 태어났는데, 뒤에서 한번 사주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생년월일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데 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 사람의 여러가지 행태라든지 또 스타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제가 술시로 봤습니다. 술시로 보니까 갑술시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성격이 굉장히 이 사람이 아주 까칠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그 말하는 모양이라든지 또 남을 무시하는 경향, 이런 거 봤을 때 술시를 본 거는 이제 사술, 원진, 기문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술시로 봤고요.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술시로 본 건 뭐냐면 을축년 소띠야 또 갑술은 사실 축술 형살이 되죠. 형살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과 또 겁재적인 성향, 기사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겁재의 특징, 겁재라는 것은
어쨌든 은근하게 자기 자존심과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좀 무시하는 경향, 특히 여성들에게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겁재라는 것은 남자가 자기 배우자 여자를 그러니까 뭐 겁탈한다는 의미보다 극한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들, 특히 20대녀, 2대녀라고 하던데, 이 20대, 30대 여성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굉장히 선거 때도 그러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 그리고 까칠한 성격, 그리고 나름대로 보면 또 술은 묘술 합되고, 또 사는 인성의 기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성이 강해서 머리는 좋다. 이런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성격이라든지 그런 걸 놓고 보면 술씨가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갑술씨이기 때문에 일단은 갑은 정관입니다. 묘와 을은 편관이지만 정편관을 같이 또 혼잡돼 갖고 굉장히 성향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나름대로 이 기사일생이 사주의 기운으로 보면 또 신약하다고 또 완전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운이라는 것은 승진, 명예, 또 정치적인 입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을 때 관운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비대위원도 되고, 또한 뭐 여당에 야당에 이런 어린 나이에 대표가 됐겠죠. 그래서 갑술씨가 맞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격적인 특징은 뭐냐? 자기 주관 고집이 굉장히 세고, 또 머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기토라는 것은 음토이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기토 자체, 음토 이런 부분은 속이 약간 좁은 게 있습니다. 무토하고 달라요. 무토는 돼지 같은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용력이 강하지만, 기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속적인 부분에서 약간 무토에 비해서는 좁고, 더군다나 기사일생은 어떻게 보면 이 사라는 건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를 굽잖아요. 그러면 도자기 가마 이렇게 구울 때 보통은 온도가 뭐 1000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도자기처럼 굉장히 작으면서 굵고 단단하다.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것은 깨지기는 쉽다. 겉으로 봤을 때 그 탄성이라든지 경도 이런 건 굉장히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땐 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뻔뻔한 부분 이런 게 하나가 사주만 봐도 다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서 부족한 게 뭐냐면 금하고 수의 기운이, 물론 뭐 축토 속에 개신기라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있지만 약하고, 또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어서 좀 약하긴 하지만 결국 기본적인 요소는 다 갖고는 있지만 그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신상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식신상간은 자기의 기운을 남한테 좀 베푸는 마음인데, 그런 게 좀 부족하고 또 음흉하고 감추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성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사람이 한국 나이로 3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운상에는 을의 대운에 와 있습니다. 을목과 해수에 와 있고, 그리고 2022년은 이민년입니다. 공교롭게 대운의 천간과 지지가 바뀌었지만 똑같은 기운에 들어와 있고요. 이 사람이 태어난 게 기사일이다 보니까 대운과는 지금 사의 충살이, 상충살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을목 같은 경우는 편간으로서 이 아주 완전한 신강으로 보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신강이라고 본다고 하면 일단 을목에게 편간의 기운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편간이라는 것은 나를 들이치는 칠살의 기운이기 때문에 지금 을목이 이 자기의 일간인 기토를 극을 합니다. 그래서 편간 칠살이 들이치게 되고, 지지는 또한 사에 충돼 갖고
천국지충이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대운에 지금 접어들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주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뭐 충살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현재 만약에 아주 신강한 사주라고 했을 때는 좀 덜하지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이 편관과 정관의 기운이 또 강하기 때문에 강대강층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사화는 자기 자리 이제 기토가 뿌리를 내리는 일종의 뿌리 역할을 하는데, 그 뿌리 자체가 사해충으로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사해충으로서 충돌이 되는데, 이 해수는 사실 기토 입장에서는 또 여자입니다. 여자 문제라는 것은 과거에 물론 이게 아직 뭐 확정이 돼서 또 법적으로 처벌이 되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과거에 20대 때 성상납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 놓고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여자 문제로 인해서 부딪히는 그런 모양새다. 그런데다가 2022년 보면 이민년인데, 이민년의 이 인목의 기운하고 사화의 기운은 또 인사형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해, 대운과는 천국지충의 사해충이 되고, 또 지지는 인사형살. 그럼 형살이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냐면 관제구설, 시비송사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별수라는 건 만약에 이 친구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 부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해충 대운에서는 충살 들어오고 지지는 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해입니다. 그리고 이동과 변동수가 생기게 됩니다. 인사 형살은 역마충이기 때문에 역마의 형이죠. 그러다 보면 이동과 변동수라는 건 자기가 현재 보존했던 자리를 물러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형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관제 구설 송사에 휘말려서 뭐 인신강금이 되고 구속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다가, 또 이 친구의 12신사를 보면 사유축, 그러니까 연지는 축이고 일지는 사잖아요. 그러면 이민년은 겁살년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개민년은 제살년입니다. 그러면 겁살, 제살은 뭐냐? 제살 같은 경우는 수옥살, 투옥살, 수옥살, 감금이거든요. 그러면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대운과 연운으로 봤을 때 올해 내년은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그게 꼭 구속이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률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다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뭐 부부 이별을 한다든지 엄청난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양력으로 8월은 무신월입니다. 그러면 인신사에 이 네 가지가 모든 게 아주 장생지가 부딪히고 충돌하고 깨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그 시기가 결국 구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안 보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또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이 핵심적인 요소, 형살에 충살에 천국지충에 또 겁살 제살년까지 들어와서 이 이준석, 이 어린 대표, 젊은 대표죠. 이 사람한테는 최악의 해가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그 성향과 사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좋게 쉽게 원만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